트럼프와 시진핑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협상에 돌입하면서 시장 개방에 대해서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골자는 바로 이제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한도 51% 정도의 주식 투자 한도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3년 뒤에는 완전 철폐하겠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98년도에 IMF 때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식 한도를 완전 철폐하겠습니다. 98년도에. 주식 시장 자체를 좀 부양시키고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했는데 시진핑 역시도 이제는 금융시장을 좀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계 증권회사라든지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회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개방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개방시키는 것을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이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의 주요 골자는 무엇인가?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랬고 그리고 일본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도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제 비슷한 점이 제조업이 발전된다는 거죠. 제조업이 발전되고 수출을 많이 하는데 국민들의 자산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금융에서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제조업 수출 잘하고 다 자동차도 많이 만들어내고 조선도 많이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돈을 다 뺏겨버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IMF 때도 좋은 기업들의 주식들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제 시장을 완전 개방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우리나라의 주요 이제 먹거리 기업들 그리고 은행들, 특히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도 먹튀 논란까지 나면서 이제 외환은행을 외국계 자본 회사에 넘겼다가 다시 사들이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뭐 몇 조를 벌어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싸게 팔았다가 다시 이제 비싸게 사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본, 금융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막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그 중국 내 국민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중국에 투자한 사람들 많이 머리 아프고 막 혼란스럽고 무서울 때 주식을 다 내던지는 것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알짜 기업들의 주식을 많이 사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사모아가지고 그것을 또 나중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주식시장이 오르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은 그대로인데 우리나라 IMF 때도 그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은 뭐 30%대로 비슷한데 뭐 3배, 4배 이렇게 주식시장이 올라버리니까 그때 자금은 뭐 처음에 뭐 30조 투자했다가 그 다음에 3배, 4배 올라버리니까 이게 90조, 100조 이렇게 이제 지분 금액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이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 개방하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알짜 회사들 주식을 다 사는 거예요. 지금 다 사놓고 또 몇 년 뒤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고 뭐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20년 뒤가 될 수도 있죠. 그때 시장이 많이 오르고 뭐 3배, 4배, 10배, 20배 이렇게 올라 있으면 지금 만약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분을 뭐 20%, 30% 가지고 있다. 중국 주식시장의 지분을. 그러면 그때 대해서 똑같이 30% 이렇게 크게 변화하지가 않습니다. 변화하지가 않는데 지분은 변화하지가 않는데 그 금액은 10배, 막 20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의 이제 자동차 보급률이 많아지고 그러면 가장 수혜 보는 업종은 물론 자동차 회사들, 뭐 부품 기업들, 요즘 전기차 잘 나가니까 뭐 전지 만드는 기업들 다 괜찮지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업종은 사실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그 자동차 보험 회사 중에 1등 기업들, 우리나라 예전에 현대해상, 그리고 삼성화재, 그리고 DB손해보험 이런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다 올랐습니다. 뭐
10년, 20년 만에 그렇게 다 올랐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가장 큰 수혜 업종, 그리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개발하는데 큰 인력이 투입되거나 R&D 비용이 투입되거나 그렇지가 않죠.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데는 큰 인력이 투입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네시스 신차 나오는데 몇천억 투입됐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디자이너 영입하는데 큰 돈이 투입이 되죠. 그리고 비어만이라고 고성능 자동차 개발을 하시는 그 BMW에서 영입한 그런 분들 이제 영입하는데 큰 돈 들고, 거기다가 신차 개발을 하는데 얼마나 큰 돈이 듭니까? 그리고 자동차 판다고 끝이 아니죠. 팔고 나서 리콜 들어오죠. 엔진 결함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현대기아차도. 그런데 이제 자동차 보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새로운 상품 개발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AS 때문에 힘들지도 않고, 그리고 보험 수가는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보험 회사들, 그리고 식품 기업들, 그리고 화장품 기업, 제약업종, 이런 기업들을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시장을 혼란시켜 놓고, 트럼프가 혼란시켜 놓을 수도 있죠, 일부러. 트럼프가 혼란시켜 놓고 이때 외국인 자본이 중국 자본을 서서히 잠식하는 거죠. 잠식해 놓고 지분을 이 정도 꾸준히 가져가고 있으면 주가가 오르면 지분은 비슷한데 금액은 3배, 10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IMF 때 당했듯이 중국도 지금 자본을 잠식하기 위해서 외국인 자본이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그런 이제 좋은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보험회사, 식품기업, 그리고 제약업종, 이런 기업들의 1등 기업이나 독점 기업들,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투자한 다음에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 있으면, 제가 위안화 환율 차트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금융시장 개방과 더불어 이제 환율, 위안화 저상시켜라는 거잖아요. 꾸준히 좀 오랜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이럴 때 분명히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한 다음에 머리 아프게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몇 년 동안 꼭 참고 계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처럼 현명한 투자, 큰 돈을 버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